우리 이혼해요. 30년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을 때 박성민 씨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고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54살 정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의 만류도, 자식들의 걱정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뒤로 하고요.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는 6개월 후에야 밝혀질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30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남편 성민 씨의 출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와이셔츠를 다리고, 아침을 차리고, 가방을 준비하고, 모든 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7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신문부터 펼쳤어요. 정희 씨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를 상에 올렸지만 성민 씨의 시선은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하세요. 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성민 씨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 전에는 달랐어요. 신혼 때 성민 씨는 정희 씨가 차린 밥상 앞에서 항상 고맙다고 말했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맛있겠다. 그 한마디가 정희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말들이 사라졌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성민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봤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맞은편에 앉아서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어요. 대화가 없는 아침 식사. 이미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 늦을 거야. 성민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정희 씨의 대답에 성민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정희 씨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2사람분 밥상인데 혼자 먹는 것 같은 느낌. 요즘 들어 이 외로움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의 고요함. 하지만 정희 씨의 집은 이미 아이들도 독립한 지 오래였어요. 큰딸 지수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민준이는 군 제대 후 미국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는 정희 씨와 성민 씨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더 외로웠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오전 10시 정희 씨는 동네 헬스장에 갔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즘은 이곳이 유일한 사회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희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경숙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경숙 씨는 정희 씨보다 2살 어렸지만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또 회식 갔어요? 경숙 씨가 러닝머신에서 걸으며 물었어요. 요즘 매일같이 회식이 있네. 우리 남편도 그래요. 부장되고 나서는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2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결혼 생활, 비슷한 외로움. 그래서 더 마음이 통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카페에 앉았을 때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남편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희 씨의 손이 커피잔을 쥔 채로 멈췄어요. 뭐가?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요. 회식 많아지고 휴대폰 잠그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숙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정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언니 남편분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늦게 알아서. 경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 씨는 성민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요즘 이상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던 사람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옷차림이 확 달라졌습니다.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출근할 때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탁자 위에 두곤 했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화면도 항상 뒤집어 놓았고요. 정희 씨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 씨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놓인 성민 씨의 재킷을 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없었는데 정희 씨는 성민 씨의 생일을 눌러봤어요.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자신의 생일을 눌러봤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해? 성민 씨가 물었어요. 아, 재킷 좀 옮기려고.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성민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재킷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경숙 씨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린조사 사무소입니다. 저 남편 때문에 상담받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 정희 씨는 조사 사무소에서 보고서를 받았어요. A4 용지 10장 분량.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성민 씨는 한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 정희 씨에게는 몇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다음 사진은 호텔 입구. 그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약 6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관계로 보입니다. 탐정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정희 씨는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 성민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회사 후배였어요. 15살 어린 여자. 성민 씨가 부장으로 승진한 후 같은 팀에 배치된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최소 20번 이상 만났더군요.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뭘 했던가 생각해 봤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했습니다. 꿈이 많았어요. 영어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고 성민 씨가 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우면 좋겠어. 내가 열심히 벌게. 정희 씨는 그 말을 믿었어요. 꿈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성민 씨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전혀 거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어. 집안일은 당연히 내 몫이지. 육아도 집안일도 시부모 모시는 것도 모두 정희 씨의 몫이었어요. 성민 씨의 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희 씨를 혹사시켰어요. 음식이 맛없다고, 청소가 덜 됐다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고 항상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성민 씨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좀 더 잘해봐. 정희 씨는 참았습니다. 더 잘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민 씨의 월급은 모두 정희 씨가 관리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성민 씨 용돈, 시부모님 용돈. 모든 걸 챙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사려고 해도 눈치가 보였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꼭 새 옷이 필요해? 성민 씨의 한마디에 정희 씨는 쇼핑백을 도로 집어넣곤 했습니다. 15년 전 성민 씨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어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좀 컸고. 나도 이제 일 좀 해볼까? 성민 씨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안 돼. 내 아내가 일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해. 정희 씨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한 거였어요.
성민 씨에게 정희 씨는 편한 존재였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키워주고, 부모 모셔주는 존재. 대체 가능한 가사도우미 같은 거였죠. 5년 전 성민 씨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때부터 더 달라졌습니다. 나도 이제 임원 가야 하는데 집사람이 좀 더 신경 써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미 정희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성민 씨는 회식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습니다. 정희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요즘 승진 경쟁이 치열해. 인맥 관리 안 하면 안 돼. 정희 씨는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집에 없고, 친구들은 다들 바빴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문득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54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아내, 며느리. 그런 역할들만 있었지 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마저 필요 없어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고 시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정희 씨가 필요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희 씨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11시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요? 정희 씨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응, 성민 씨는 대답도 성에 없었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그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분명했어요. 정희 씨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녁 드실래요? 아니 먹고 왔어. 성민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정희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주인공 부부가 사랑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결론을 내렸어요. 이혼하겠다고. 30년을 살았으니 이제 나머지 30년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차렸고 성민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어요. 오늘 또 늦어. 회식 있어?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성민 씨가 나간 후 정희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10년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었지만 세입자가 곧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정희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희 씨는 준비해 간 서류들을 꺼냈어요. 탐정 보고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외도 증거가 명확하네요. 재산 분할은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유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정희 씨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성민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회식이 잦았고 늦게 들어왔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정희 씨는 그런 성민 씨를 관찰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정말 사랑했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랑했었어요. 적어도 정희 씨는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요? 처음부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필요했던 걸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성민 씨에게 정희 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큰딸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부산에 내려갈까 하는데 시간 있니? 당연하죠. 언제 오실 건데요? 다음 주 토요일 괜찮을까? 좋아요. 기다릴게요. 민준이에게도 연락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었지만 영상통화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영상통화라니. 아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 있으세요? 다음에 귀국하면 만나서 얘기하자. 심각한 거예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심각하다면 심각하지. 하지만 나쁜 얘기는 아니야. 민준이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엄마, 혹시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건강해. 그럼 뭔데요? 엄마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정희 씨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지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 준호 씨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사위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지수와 준호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둘 사이는 좋아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정상적인 부부구나. 저녁을 먹고 나서 정희 씨는 지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할 얘기가 있어. 지수 씨와 준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뭔데요, 엄마? 정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려고 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빠랑 이혼한다고?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정희 씨는 탐정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지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지수 씨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아빠가 이런 짓을.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 씨도 보고서를 함께 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잘못 봤네요. 지수 씨가 울었어요. 엄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를 이렇게. 지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을 안아줬어요.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30년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니. 지수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씨의 말에 정희 씨가 고마워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민준이는요? 지수 씨가 물었어요. 귀국하면 말할 거야. 민준이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해줘야지. 그날 밤 지수 씨네 집에서 묵으면서 정희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이미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 지수 씨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우린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정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 마치 자신의 지난 30년 같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버린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천천히 가고 싶었어요. 자신의 속도로. 2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친정어머니 아파트를 정리했어요. 새로 도배하고 장판도 갈았습니다. 가구도 샀어요. 작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정희 씨는 그곳에 서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성민 씨에게 저녁을 차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마지막이니까요. 오늘은 진수성찬이네? 성민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무슨 마지막? 정희 씨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성민 씨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30년 결혼 생활. 여기서 끝내겠어요. 성민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참고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성민 씨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이혼 협의서와 탐정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성민 씨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가 아니에요. 사진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설명도 필요 없어요. 성민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이렇게 단호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늦었어요. 여보, 제발. 우리 지수도 있고 민준이도 있잖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저를 지지해요. 성민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지수가 알아? 네. 그럼 민준이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성민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세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면 돼요. 저는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자유만 주세요. 여보,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 이사 갈 거예요. 필요한 것만 챙겨갈게요. 나머지는 당신이 쓰세요. 정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성민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제발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성민 씨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나와 보니 성민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정희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30년의 흔적이 고작 캐리어 2개에 담겼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성민 씨가 물었어요. 네. 여보, 성민 씨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정희 씨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제 우리들이 남이에요. 남? 우리가 남이라고?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속에는 없었잖아요. 저는 그냥 편한 가정부였을 뿐이에요.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그 말 하려고 했죠. 성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희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성민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30년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 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정희 씨는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따뜻했어요. 5월의 봄날, 새로운 시작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어요. 공원도 가까이 있고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한편 성민 씨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없이 보내는 하루. 어색하고 낯설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와이셔츠가 다려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주름진 셔츠를 그대로 입었어요. 아침도 없었어요. 당연히 차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텅 빈 식탁.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정희 씨 생각이 났거든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봤어요.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저녁에 만날까요? 성민 씨는 한참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정희 씨가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라면을 끓였어요. 서툴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면은 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먹었어요. 평생 먹어본 라면 중 가장 맛없었지만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당연히 있었던 사람. 이제는 없습니다. 성민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아침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빨래가 쌓이고 설거지가 쌓였어요. 청소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30년 동안 정희 씨가 다 해줬으니까.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보고서에 오타가 있고 회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상사가 불렀어요. 박 부장, 요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정희 씨 생각이 났습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는 이미 떠났어요. 성민이 만나자는 연락을 거절하자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더군요. 결국 그 정도 관계였던 거였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재미. 성민 씨는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그 여자도 자존심도. 2주가 지났을 때 성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지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아빠야. 지수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왜요? 사과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늦었어요. 제발. 아빠 진심이야. 진심이면 진작에 진심으로 대하셨어야죠. 지수야.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힘들어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에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자신이 먼저 가족을 버렸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점점 더 무너졌어요. 출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박 부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승진 심사도 다가오는데. 성민 씨는 대답도 못했어요. 승진,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승진하려고 가족을 잃었는데 어느 날 저녁 성민 씨는 정희 씨가 자주 가던 마트에 갔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정희 씨는 없었어요. 대신 경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희의 친구. 어머, 성민 씨. 경숙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경숙 씨. 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숙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알아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제발 좀. 성민 씨, 정희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경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게 문제예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경숙 씨 말이 맞았습니다. 경숙 씨는 한숨을 쉬고 갔어요. 그날 밤 성민 씨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운 적 없었는데 자존심이 세서 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도 모두 없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후회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정희 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 왜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이제 와서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희 씨가 해준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정희 씨가 다려준 와이셔츠가 얼마나 편했는지, 정희 씨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든 게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어느 주말 성민 씨는 혼자 집 청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진공 청소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헷갈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결국 엉망이 되었어요. 청소기가 고장나고 물이 쏟아지고 성민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심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는데 지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지수야, 지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엉망이네요. 미안하다. 아빠가 한심하지? 한심하죠. 하지만 지수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지수 씨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왜? 아빠, 이러다 큰일 나요? 지수 씨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성민 씨도 함께 거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몇 시간 후 집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만했어요. 지수 씨가 부엌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라면과 김치.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너희 엄마 밥이 그림이네? 성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수 씨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엄마는 정말 요리를 잘하셨으니까.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아빠는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모든 걸. 지수 씨의 말에 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 다 내 잘못이다. 지수 씨는 한참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정말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노력해 보세요. 무슨 노력? 변하세요. 진짜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지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주소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엄마 사시는 곳이에요. 성민 씨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함부로 찾아가지 마세요. 아빠가 진짜 변했을 때 그때 가세요. 어떻게 알아? 내가 변했다는 걸? 아빠가 알 거예요. 지수 씨는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준호 오빠가 기다려요. 지수야, 고맙다.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잘하세요. 지수 씨가 나간 후 성민 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를 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찾아가고 싶었어요. 당장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 말이 맞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변해야 했어요. 진짜로. 그날부터 성민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집안일을 배웠어요. 청소하는 법, 빨래하는 법, 요리하는 법. 50대 중반에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시도는 물론 실패였어요. 빨래를 하다가 색깔이 섞여서 흰 옷이 분홍색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웠어요. 청소를 하다가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시도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라면 정도는 제대로 끓일 수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간단한 찌개도 만들 수 있었어요. 3달 후에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매일 기록했어요. 노트에 오늘 배운 것들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빨래 삶는 법을 배웠다. 생각보다 어렵다. 정희는 이걸 30년 동안 해왔구나. 오늘은 창문을 닦았다. 팔이 아프다. 정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다. 정희 맛이 안 난다. 정희의 손맛이 그립다. 매일 정희 씨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더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고마워할 걸. 회사에서도 변했어요. 후배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야근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일찍 보냈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후배들이 이해했어요. 부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늦기 전에 깨달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성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후배들도 감동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정희가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정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미워할까. 어느 날 성민 씨는 정희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만 봤어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정희 씨가 사는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정희 씨가 나타났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이기도 했고요. 성민 씨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정희 씨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후 불이 켜졌어요. 정희 씨의 집. 성민 씨가 없는 정희 씨의 집.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아직은 자격이 없었으니까. 성민 씨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민 씨는 매일 그곳에 갔어요. 저녁 시간에 정희 씨를 보기 위해서. 하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어요. 정희 씨가 무사한지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희 씨가 성민 씨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성민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정희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이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미안해, 나도 힘들어. 그건 당신 잘못이잖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나 변했어, 진짜로. 갑자기? 4개월 동안 노력했어. 집안일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여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아. 정희 씨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요. 30년 동안은 몰랐으면서. 그때는 바보였어, 진짜 바보.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전 이제 편해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정희 씨는 돌아섰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성민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정희 씨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계속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성민 씨는 여전히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진짜 변한 걸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어느 날 정희 씨가 다시 다가왔어요. 매일 왜 이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미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고맙다고도 말하고 싶어.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고마워요. 30년 동안 나를 챙겨줘서, 집을 지켜줘서, 아이들 키워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었어. 다 귀한 일이었어. 성민 씨의 진심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정희 씨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30년의 상처가 4개월 만에 아물 수는 없었으니까. 돌아가세요. 정희 씨는 또 돌아섰습니다. 성민 씨는 그날도 그 자리에 남았어요. 1시간을 더, 2시간을 더. 정희 씨가 창문에서 내려다봤을 때 성민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매일 정희 씨 아파트 앞에 갔어요. 어떤 날은 비가 왔습니다. 성민 씨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정희 씨가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성민 씨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민 씨는 계속 왔어요. 어떤 날은 눈이 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성민 씨는 추운 날씨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시리고 발이 시렸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희 씨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려갔어요. 미쳤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괜찮아. 성민 씨가 웃었어요. 이제는 많이 훈련이 돼서.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아니야, 조금만 더 있을게. 왜 이런 거예요? 대체 왜? 성민 씨가 정희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랑해서. 지금 와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을 지금 와서. 정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정말 사랑해.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민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추운 날씨 속에서 마주 보며 울었어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민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흠뻑 젖은 모습, 추위에 떨던 모습, 울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던 모습. 진심일까? 정말 변한 걸까? 정희 씨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아빠 매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서 있어. 알아요. 제가 주소 알려드렸어요.
정희 씨는 놀랐어요. 내가 왜? 아빠가 변했거든요. 진짜로 정말. 내 집안일도 다 배우고 회사에서도 달라졌대요. 지수 씨의 말에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는 건 어때요? 지수요. 엄마도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아빠랑 함께든 혼자든 어떤 게 더 행복하신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행복일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편했고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롭기도 했어요. 저녁을 혼자 먹을 때, 밤에 혼자 TV를 볼 때, 누군가와 나눌 수 없는 작은 일상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것이었다는 걸, 사랑받는 것이었다는 걸. 일주일 후 정희 씨는 마음을 먹었어요. 성민 씨를 만나보기로 제대로 얘기를 나눠보기로. 저녁 무렵 성민 씨가 언제나처럼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내려갔어요. 성민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올라올래요. 성민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알았어. 두 사람은 정희 씨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민 씨가 집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 정희 취향이 묻어나는 곳. 앉아요. 정희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성민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 얘기가 뭐예요? 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30년 동안 너를 당연하게 여겨서 미안해.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도한 것도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완전히 내 잘못이야. 정희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성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정희 씨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알아,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성민 씨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4개월 동안 쓴 일기야. 집안일 배우면서 쓴 거. 정희 씨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성민 씨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이걸 매일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정희의 손맛이 그립다. 정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매 페이지마다 정희 씨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 노트를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에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이제 와서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보,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30년의 상처. 알아,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성민 씨의 눈이 진지했어요.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성민 씨는 정희 씨의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후로 성민 씨는 계속 정희 씨 앞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정희 씨가 좋아하는 빵, 정희 씨가 좋아하는 꽃. 작은 것들이었지만 정희 씨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정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이 말했어요. 여보, 기다릴게.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6개월째. 성민 씨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맑았어요. 어느 날 정희 씨가 물었어요. 회사는 괜찮아요. 매일 이렇게 다니면. 괜찮아. 일찍 퇴근하고 와. 승진은. 성민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번에 떨어졌어. 예상했던 일이야. 정희 씨는 놀랐어요. 승진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성민이. 후회하네요. 전혀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 뭔데요? 가족, 그리고 당신. 정희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민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정희 씨는 또 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엄마 고민이 있어. 뭔데요? 너희 아빠 진짜 변한 것 같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마음이 중요해요.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정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존중받고 싶어. 그럼 아빠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확신이 안 서. 엄마, 확신은 시간이 주는 거예요. 지켜봐요. 조금 더. 정희 씨는 결심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기로. 성민 씨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기로. 다음 날 정희 씨는 성민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식사하는 건 어때요? 성민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좋아.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알았어, 천천히.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았어요. 성민 씨는 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 헬스장 다니고 독서 모임도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 네, 재미있어요. 좋은데 나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 배우면 되죠. 성민 씨는 웃었어요. 맞아, 이제 시작해야지. 대화를 나누면서 정희 씨는 느꼈어요. 성민 씨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예전에는 자기 얘기만 했었어요. 회사 일, 승진, 골프. 하지만 이제는 정희 씨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다음 주에는 성민 씨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미역국 당신이 좋아하던 거. 정희 씨는 맛을 봤어요. 간이 조금 짰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다행이다. 몇 번이나 실패했거든. 정희 씨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어느 날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줘. 나한테 아직도 화나?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라기보다는 서운함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그 서운함을 풀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1년, 2년, 10년. 알았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게. 정희 씨는 성민 씨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정희 씨는 희망을 봤어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8개월째.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갔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커플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물어봐도 돼? 뭐,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정희 씨는 멈춰 섰어요. 아직 몰라요. 알았어. 재촉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응? 저도 궁금해요. 언제쯤 마음이 풀릴지. 성민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정희 씨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정희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정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한번 오시겠어요?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달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었거든요. 다음 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MRI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정희님,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보입니다. 정희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알츠하이머. 네,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서서히 진행될 겁니다. 1, 2년 후에는
기억력 감퇴가 시작될 거예요.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4살 아직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라니.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희 씨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지금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성민 씨하고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30년을 참고 살았어요. 이제 막 자유를 찾았는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또 시련이 오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민 씨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만약 말하면 성민 씨가 동정심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건 정희 씨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돌아와야 했어요. 동정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희 씨는 결심했어요. 성민 씨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아직은 말하지 않기로.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또 만났습니다. 성민 씨는 정희 씨가 조금 수척해진 걸 알아차렸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 알았어요. 성민 씨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까 정희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9개월째. 정희 씨는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심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중요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성민 씨와의 약속, 병원 약 먹는 시간, 해야 할 일들. 어느 날 성민 씨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정희 씨가 같은 이야기를 2번 했습니다. 성민 씨는 이상하게 느꼈어요. 여보, 그 얘기 아까 했는데 정희 씨는 당황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괜찮아, 피곤한가 봐. 성민 씨는 웃어 넘겼지만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 씨는 지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지수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뭐가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도 가끔 헷갈려 하고. 지수 씨도 걱정되었어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다음 날 지수 씨가 정희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왜? 아빠가 걱정하시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요? 정희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수야. 엄마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수야. 엄마, 언제요? 한 달 전에. 왜 말 안 하셨어요? 걱정할까봐. 지수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아직 초기야. 약도 먹고 있고. 아빠는 알아요?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왜요?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가 동정심으로 돌아올까봐. 엄마, 진심으로 사랑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의무감이나 동정 때문이 아니라. 지수 씨는 한참 울었어요. 엄마, 말해야 해요. 아빠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좀 더 기다려봐. 지수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수는 준호와 상의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 씨는 생각했어요. 어머님 뜻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아빠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야. 우리는 옆에서 지켜봐 주는 수밖에.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의 증상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정희 씨가 숨기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성민 씨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여행. 응. 예전에 가고 싶어 했잖아. 정희 씨는 망설였어요. 가고 싶긴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여행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지만 성민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이었어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하늘. 성민 씨는 정희 씨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좋은 호텔, 맛있는 식당, 아름다운 풍경. 정희 씨는 행복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둘째 날 해변을 걸으면서 성민 씨가 말했어요. 여보, 네, 나 정말 변했어? 알아요. 진짜로 30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성민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희 씨는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올래? 집으로?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정희 씨는 고민했어요. 돌아가야 할까? 성민 씨는 진짜 변했어요. 그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때문에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가 호텔방 열쇠를 찾지 못했어요. 분명 가방에 넣어뒀는데. 이상하다. 성민 씨가 물었어요. 뭐 찾아? 열쇠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성민 씨가 도와줬어요. 찾았어. 여기 있잖아. 테이블 위에. 정희 씨는 당황했어요. 분명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요. 제가 헷갈렸나 봐요.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정희 씨는 알았어요.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고 있다는 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고, 성민 씨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정희 씨의 집에서 만났어요. 정희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성민 씨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뭔데? 정희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알츠하이머예요. 성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초기 알츠하이머 2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성민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왜 이제야 말해? 당신이 동정심으로 돌아올까봐. 동정? 진심으로 사랑해서 돌아와야 하잖아요. 의무감이나 동정 때문이 아니라. 성민 씨는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나는 진심이야. 알츠하이머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민 씨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더 빨리 깨닫지 못해서, 더 빨리 변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과 갑작스러운 이혼의 고통,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모습, 그리고 다시 만난 서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성민 씨는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올래?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갈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예전처럼은 안 돼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해요. 알았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약속해. 성민 씨는 손을 내밀었어요. 정희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정희 씨는 성민 씨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집은 깨끗했어요. 성민 씨가 열심히 청소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꽃도 사다 놓았어요. 정희 씨가 좋아하는 장미. 어서 와. 성민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녀왔습니다. 정희 씨도 웃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성민 씨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정희 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도 함께 했어요. 청소도 분담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정희 씨의 하루를 물어보고, 느낌을 물어보고,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하고 싶어? 산책 갈까요? 좋아, 같이 가자. 작은 것들이었지만 정희 씨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확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정희 씨의 증상은 조금 더 진행되었어요. 가끔 날짜를 헷갈려 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 씨는 조용히 곁에서 도와줬어요. 여보, 오늘 수요일이야. 아, 맞다. 병원 가는 날이지. 같이 가자. 성민 씨는 정희 씨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체크하고 병원 예약도 잡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했어요. 하지만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지수와 준우, 그리고 민준이도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지수 씨가 물었어요. 좋아, 아빠가 잘 챙겨주셔서. 다행이네요. 민준이도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정말. 엄마 곁에 있고 싶어서요.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아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은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웃고 떠들고 정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성민 씨가 살며시 정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돌려 성민 씨를 봤습니다. 성민 씨는 웃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정희 씨도 웃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간 후 정희 씨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변화해줘서, 사랑해줘서. 성민 씨는 정희 씨를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기회를 줘서, 기다려줘서,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의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희 씨와 산책했어요. 매일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정희 씨가 가끔 성민 씨를 못 알아볼 때도 있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성민 씨는 인내심 있게 설명했어요. 나야, 정희야, 내 남편이야. 순간 정희 씨가 남편을 알아봤습니다. 아, 맞아, 미안해요. 괜찮아, 나는 항상 여기 있을게. 어느 봄날 두 사람은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쁘다. 정희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벚꽃보다 더 예뻐. 성민 씨가 웃었어요. 정희 씨도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정희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성민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이에요.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정희 씨는 한참 성민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맞아, 사랑하는 우리 남편이지. 성민 씨는 눈물을 참았어요. 정희 씨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정희 씨가 자신을 기억하든 못하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해질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성민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성민 씨는 정희 씨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성민 씨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봤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어요. 함께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 씨가 말했어요. 당신 알아요? 뭘? 내가 왜 이혼을 결심했었는지.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변하길 바래서? 맞아요. 알츠하이머 진단받았을 때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아직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당신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성민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 씨도 울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변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6개월 후 정희 씨는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졌거든요. 성민 씨는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희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대부분 성민 씨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순간순간 기억이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 내 남편이죠. 응, 나야, 당신 남편 여보 언제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런 순간들이 성민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성민 씨도, 아이들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하지만 성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희 씨 곁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너무 예뻐서 말도 못 걸었어.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넌 정말 아름다웠어. 지수가 태어났을 때 우리 둘 다 울었잖아. 민준이가 처음 걸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정희 씨가 기억하지 못해도 어느 겨울날 성민 씨는 평소처럼 요양원에 갔어요.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아 눈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정희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당신 왔어요? 성민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 응. 내 남편이잖아요. 성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정희 씨는 성민 씨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뭐가? 끝까지 함께 해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두 사람은 창밖으로 하얗게 쌓여가는 눈을 함께 봤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이 정희 씨가 성민 씨를 마지막으로 알아본 날이었어요. 그 후로 정희 씨는 성민 씨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민 씨는 매일같이 계속해서 정희 씨를 찾아갔어요. 매일 정희 씨 곁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년째 되던 봄날, 정희 씨는 성민 씨의 따뜻한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정희 씨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희 씨를 아끼던 사람들, 성민 씨의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 후배가 말했어요. 박 부장님, 마지막까지 사모님 곁을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민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연한 거였어. 집사람은 30년 동안 나를 지켜줬는데 나는 고작 3년이야. 그래도 3년 동안 지켜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 장례식이 끝난 후 성민 씨는 정희 씨의 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정희 씨의 글씨였어요. 당신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야. 나는 아마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이 변해준 것, 돌아와준 것, 끝까지 사랑해준 것. 이 모든 걸 마음 깊은 곳에 기억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언제까지? 성민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사랑해. 정희야, 정말 사랑했어.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 봄이었어요. 정희 씨는 떠났지만 우리의 사랑은 남았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변화하는 모습,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 6개월 후 성민 씨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정희 씨를 위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성민 씨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성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 덕분이에요.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어떻게요? 사랑으로요. 그리고 용기로요. 성민 씨는 정희 씨의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예쁘시네요. 그렇죠. 참 예뻤어요. 많이 그립네요.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참, 사랑하셨나 봐요. 네, 사랑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민 씨는 정희 씨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 사랑하는 법, 존중하는 법, 함께하는 법 모두 배웠어.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정희 씨의 대답 같았습니다. 성민 씨는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 씨가 가르쳐준 새로운 삶을 향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